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2016년 올해가 유엔이 정한 콩의 해라고 하는데요.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한 작물이죠. 우리 몸에만 유용할 뿐만 아니라 지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콩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엔은 2014년을 가족 소농의 해, 그리고 2015년 흑의 해로 정한 바가 있고 올해로 3년 연속 농업을 그 해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그것은 유엔이 그 대농이 아닌 소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화학 비료가 아닌 건강한 토질의 농토를 꼭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에 이어서요. 네. 농부들이 자신의 땅에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로 콩이라는 답을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작물이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중 왜 하필 콩인가요? 예, 콩이 식량 안보에 유력한 대안이기 때문인데요. 예. 그 이유로는 유엔 세계 식량 농업 기구에서 2050년이면 세계 인구가 9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은 2050년까지 현재보다 60%의 식량 증산이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인구 증가가 식량 안보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위험 요소인 셈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발생된 식량 위기는요, 또다시 뭐 기후 변화라든지 그리고 위험하고 자원이 좀 낭비적인 농업의 생산 소비 시스템 그리고 육식의 증가라는 위험 요소들로 인해서 더 가중되게 됩니다. 예. 예, 콩이 식량 위기의 그 대안인 까닭은요, 콩이 그 자체로서 질소 비료를 만드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식물의 성장과 생장과 관련돼서 지구의 질소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질소는 단백질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요. 모든 유기체 단백질의 기본이 되는 물질입니다. 대개의 80%가 질소지만 아쉽게도 동물은 직접 이를 이용할 수가 없는데요. 콩과 식물 뿌리에 기생하는 세균이 질소 화합물로 대기 중의 질소를 고정시킨 뒤에 그 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질소를 비로소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즉 질소는 대기에서 시작돼서 세균을 거쳐서 식물 그리고 사람들, 동물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세균을 거쳐서 다시 대기로 가는 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질소 순환이 생물들의 단백질 합성의 주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사람이나 동물은 바로 식물의 도움 없이는 공기의 질소를 단백질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육식을 통해서 질소를 섭취하는 게 아니라면 콩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콩이 현대의 농업 생산 소비 시스템이나 식량 안보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현대 농업 생산 소비 시스템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바로 농업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질소 공장에서 너무나 많이 예.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1890년 이후에 100년간 지구상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질소 총량이 1.3억 톤에서 2.8억 톤으로 증가했는데요. 이 가운데 60%는 바로 농화학 공장에서 생산한 화학 비료에 의한 것이고요. 콩과 식물에 의한 것은 25%, 그리고 토지용 변화에서 유래된 것은 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8%만이 식량 생산에 사용된 것인데요. 질소 소비가 과잉 생산되었고, 그리고 그 잉여분이 강과 바다에 흘러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기후 변화를 가중시키는 질소 오염원이 됩니다. 따라서 화학 비료와 그리고 농약을 줄이고 콩과 식물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미래 식량 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 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콩의 재배 실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 현재 지구상의 콩 재배 면적은 1억 헥타르가 넘는데요. 예. 문제는 GM 콩이 전체 콩 재배 면적의 79%를 차지할 정도로 늘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식문화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요, 2014년 식용콩의 자급률이 30%에 불과하고요. 살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자급률이 11%에 불과한 현실이 사실은 꼭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죠. 예.
그리고 수입 콩의 75%가 GMO이고 그리고 이들의 99%가 콩기름 제조에 사용되고 있지만 이런 불완전한 GMO 표기 제도로 인해서 시민들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은 토종콩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콩 자급률의 확대가 우리나라 식량 안보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는 점이기도 한데요. 예.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식물 지렛대인 콩은 현재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3국이 세계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대두는 수출용이고요. 예. GM 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존 원시림을 밀어내고 콩을 재배를 확대해서 세계 제2위의 콩 생산국이 된 그리고 1위의 수출국이 된 브라질의 경우에는요. 예. 2013년 그리고 2014년 GM 콩 재배 비중이 91%를 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콩을 비롯한 브라질의 수출 위주의 대농장들의 농약 사용량도 아주 극적으로 증가해 왔는데요. 2013년 브라질은 100억 달러의 농약을 구매했습니다. 이는 세계 농약 시장 매출의 20%에 달하는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용 GM 콩은 콩을 단일 재배로 그 아마존을 아주 벌목하고 나서요. 비행기로 그 농약을 퍼붓는 그런 형태로 네. 콩을 재배한다면은 콩이 식량 안보의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죠. 네, 이 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현재의 생산 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곡물의 종 다양성이 75%나 축소가 됐습니다. 2050년에는 현재 재배되는 작물의 3분의 1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예. 현재 세계인들의 식단은 5대 주곡을 비롯해서 12종의 주요 식물과 그리고 소나 돼지를 비롯한 5종의 동물에서 난 육류로 단순화됐습니다. 예. 농업 역사 1만여 년 동안 인류는 1만여 종의 농작물을 재배해서 먹게 됐지만 단일 대량 재배 시스템의 농업이 대세가 되자 유력한 지배 작물들이 150여 종으로 줄고 말았습니다. 네. 이런 농작물은 생태계의 단순화로 인한 엄중한 경고를 이미 1950년도에 바나나를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데요. 네. 바나나의 품종인 그로미셀이 파나마병으로 인해서 멸종을 맞게 되죠. 네. 그래서 미셀그로 품종을 대체했지만 다시 캐벤디시 또한 파나마병의 변종에 의해서 다시 멸종되는 그런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캐벤디시 재배지의 4분의 1이 초토화됐다고 해요. 그래서 예. 바나나의 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과 식량의 지속 가능성은 바로 상품성에 아주 좋은 대표 단수를 고르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품종이 농지에 들어와서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식량 안보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콩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콩의 원산지의 한국의 현실을 보면은 콩이 식량 안보의 주역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콩 재배 면적이 줄고 있는데요. 2014년 콩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6.7% 정도 감소했고요. 2015년에도 6%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국 중에서 32위에 불과한 저희가 최하위 수준의 식량 자급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게 콩은 식량 안보로 가는 아주 생명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가족 소농이 그리고 토종콩을 자기 땅에서 재배하라는 것이 지난 3년간 유엔이 세계 시민과 각국 정부에게 발신한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멀지 않은 미래의 식량 안보에 대해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